안녕하세요. 해피폰 북클럽 중급 과정 세 번째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2월 4일 이미 한 건데요. 그 이후에 영상으로 지금 다시 한번 찍고 있습니다. 저는 강사 김미숙이고요. 독서와 공학과의 만남을 주제로 오늘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순서는요. 인공지능이 들려주는 이야기 먼저 할 거고요. 두 번째는 독서와 공학이 만났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세 번째는 적용 방안에 대한 순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한 책은 이렇습니다. 창조력 코드라는 책, 마커스 사토이 교수님께서 쓰신 거고요. 두 번째는요, 노벨 엔지니어링에 대한 건데 최근에 핫하게 많이 이용되어지고 있는 건데 여기 교육연구회에서 책을 내서 읽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요, 미래 수업 가이드라는 책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구회에서 책을 만들어낸 건데 노벨 엔지니어링 STEAM, STEM 교육은 많이 들었잖아요. 거기에 아트가 들어가서 STEAM 교육 같이 연결해서 이 책을 참고로 하였고요. 그다음 적용하는 데 있어서 A Long Walk to Water, 우물 파는 아이들이라는 그림책으로 소개되어서 한국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국에는 4권의 책인데요. 한 권은 한글 번역본입니다. 한 걸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 들려주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까요? 똑똑똑, 편지가 왔어요. 이런 편지가 여러분에게 왔다고 합니다. 사랑스러운 그대에게. 당신은 제게 애틋한 황홀감을 안겨주는 사람입니다. 제 애정은 당신의 공감 어린 갈망을 지독히 갈망합니다. 제 공감은 당신의 불타는 열망에 열렬히 집착합니다. 제 소중한 매력은 당신의 탐욕스러운 정열을 열심히 갈구합니다. 당신은 제가 간절히 헌신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당신을 연모하는 MUC 드림. 이런 편지를 여러분이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떠실까요? 황홀감에 젖어 있을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보면요. 이 편지를 보면 뭔가 규칙적인 뭔가가 이렇게 어떤 규칙적인 패턴을 여러분이 발견할 것입니다. 보시면요. 두 번째 줄부터 볼까요? 제 애정은, 제 공감은, 제 소중한 매력은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은요. 당신의 공감 어린 갈망, 당신의 불타는 열망, 당신의 탐욕스런 정열. 뭔가 시처럼 계속 반복적인 패턴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마지막 문장을 볼게요. 안겨주는 사람입니다. 지독히 갈망합니다. 열렬히 집착합니다. 열심히 갈구합니다. 해서 뭔가 이렇게 규칙적인 패턴 다시 한번 보이시죠? 당신을 연모하는 MUC 드림. 여러분 좀 눈치를 채셨나요? 사람이 썼다고 생각하십니까? 컴퓨터가 썼다고 생각하십니까? 스트레이라는 사람은 연구를 하면서 이 프로그램으로 넣어서 어떤 규칙성을 발견했습니다. 볼게요. 스트레이의 프로그램에 You are my 형용사 명사, my 형용사 명사 부사 동사에서 이렇게 패턴을 만든 알고리즘을 넣어서 여기에 각자 형용사를 넣고 명사를 넣고 부사를 넣고 해서 이렇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튜링이라는 이분은 난수 발생기, 난수라는 것은 무작위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작위 숫자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구현했고요. 이런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문학작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1960년대 프랑스의 올리포라는 이런 데서 이런 운문에 중점을 둬서 알고리즘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앞서 나왔던 잠깐만요. MUC라고 아까 나왔었죠. MUC는요, Manchester University Computer 해서 컴퓨터가 이렇게 무작위로 연애 편지를 써가지고 각각 보냈다고 합니다. MUC, Manchester University Computer Dream. 드림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편지를 여러분이 받았다고 한다면 이건 인간이 썼는지 또 컴퓨터가 썼는지 구별이 되시나요?
지금은 인공지능이 더 많이 발달되어서 우리가 구별을 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정교하게 많이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예를 한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레스키루가 이거를 고안을 했는데 S는 주어가 아니라 명사라는 말입니다. 명사고요. 나운이라는 말을 S 플러스 7, S 플러스 7 이런 걸로 어떤 고안을 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윌리엄 블레이크의 순수의 전조라는 시가 있습니다. To see a world in a grain of sand and a heaven in a wild flower, hold infinity in the palm of your hand and eternity in an hour. 이런 시를 가지고 여기 플러스 7이 나와 있잖아요. 플러스 7이 나와 있는데 7번째 나와 있는 단어를 명사 부분은 다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내용으로 바뀌어지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밑에 한글이 나와 있죠. 모래 하늘에서 세상을 보고 들꽃 한 송이에서 천국을 본다. 손바닥 안에서 무한을 쥐고 한순간에 영혼을 담으라. 이런 시를 이렇게 프로그래머해서 알고리즘으로 돌렸더니 7번째, 그러니까 아까 word라는 단어에서 7번째 나와 있는 명사를 worm으로 고쳤고요. grain이라는 단어에서 7번째 나오는 단어 grampus라는 단어 이렇게 고쳐서 이런 내용으로 됐는데요. 여기 한글로 읽어볼게요. 모래 뿜는 탑효과에서 고뇌를 보고 지독한 감기에서 해배를 본다. 마비 상태의 공간에 유인물을 담그고 지파리의 기풍을 담으라. 전혀 분위기가 달라지는 이상한 내용의 글이 나오죠. 딱 이걸 봤을 때는 이거 뭐야, 이거 시야? 이렇게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울리포 운동이라고 아까 프랑스에서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이런 알고리즘 형태를 이용해가지고 시를 쓰다 보니까 이제는 시가 정교화되어서 인간이 썼는지 또는 인공지능이 썼는지 구별이 안 될 정도라고 합니다. 사이버네틱 포인이라는 알고리즘 접근법식이 많이 나왔는데 레이 커스와일이 이걸 고안했다고 하는데요. 사이버네틱 포인이라는 것은 소프트웨어의 작동 원리로 기계하고 인간이 서로 융합해가지고 글을 쓰는 형태로 나왔는데 이 레이 커스와일은 미래학자입니다.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미래학자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사이버네틱 포잇이 존 키츠의 그 시를 읽고 난 다음에 자신이 느낀 거를 이렇게 하이쿠 형태로 썼다고 합니다. You broke my soul, the juice of eternity, the spirit of my lips. 내가 꺾은 내 기백과 영원력, 내 입술의 활기. 뭔가 그럴싸하지 않나요? 시를 읽고 난 다음에 시에 대한 느낀 점을 하이쿠로 이렇게 다시 시를 적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점점 더 나아지고 있는데 스토리텔링에도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천일야화라는 그 스토리에 나오는 이야기꾼 주인공이 셰에라자드라는 사람입니다. 셰에라자드 여기에다가 IF 인터랙티브 픽션 만약 뭐뭐라면 뭐뭐할 텐데라는 알고리즘을 이용한 픽션 이거를 붙여가지고 세헤자라드 IF 알고리즘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헤자라드 IF 알고리즘은 스토리텔링을 주로 하는 알고리즘인데요. 여기에서 이야기를 인공지능이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가장 뭐뭐라면 뭐뭐일 텐데 알고리즘은 순서도와 마찬가지로 if then 뭐뭐라면 뭐뭐라면 뭐뭐 해서 이렇게 최상의 경로를 찾아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결정을 해가는 결정을 해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데요. 이게 이제 효시가 되어서 밑에 what if 머신이 생겼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WHIM은 what if machine에서 what WH 그다음 I 머신의 M 해서 WIM이라는 이런 알고리즘 형태가 생겼는데요. 이것은 개연성 있는 새로운 이야기, 스토리를 제안해서 만약 뭐뭐라면 뭐뭐 할까 해서 기계가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계속 학습을 합니다. 이걸 기계학습이라고 합니다. 기계학습을 하는 이런 형태로 이야기를 지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계들이 동화도 만들고 하는데 여기 프로퍼라이터라는 이 사람이 윰이라는 이 알고리즘 내놓은 것을 이용해 가지고 1980년대에 플롯을 짜서 음악 알고리즘과 이런 이야기의 스토리의 알고리즘을 짜서 동화 알고리즘 형태를 만들었는데, 실제 이 컴퓨터가 만든 작품 Beyond the Fence, 이게 뮤지컬로 탄생해서 무대에 올려지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계가 인간의 창조력을 대신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물론 컴퓨터가 다 한 건 아니죠. 옆에 인간이 같이 융합해가지고 같이 한 거겠죠. 그런데 평론가들은 이런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이런 작품들을 그렇게 큰 점수, 초창기겠죠. 요즘은 많이 좀 달라졌어요. 점수를 그렇게 잘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5점 만점에 2점 정도밖에 준 평론가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기계가 인간의 창조력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가요? 기계가 인간의 창조력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아직까지는 인간의 창조력을 기계가 대신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놀라울 정도로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어요. 이 기계가 학습을 하고 의식만 들어가면 충분히 인간의 창조력과 버금가는 것을 맞춰줄 수 있을 텐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인간 고유의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Beyond the Fence라는 이 동영상을 한번 클릭해 보면요, 여기 Beyond the Fence에서 이렇게 기계가 음악을 이렇게 작동해가지고 실제로 이 스토리를 구상해서 만든 뮤지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Computer Says Show라는 다큐멘터리 형태로 나왔는데요. 이 작품이 그래도 좀 의미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요, World First Experiment to Stage the First Ever Computer Generated Musical. 세상에서 첫 번째 시도로 컴퓨터가 이런 뮤지컬이라는 장르를 만들어낸 첫 번째 실험 작품이라는 점에서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 영국의 런던에서 작품이 올려졌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인공지능 이야기를 했어요. 두 번째는요, 독서와 공학과의 만남이라는 이야기로 메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인공지능을 처음에 꺼낸 이유는 독서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공학적인 측면, 로봇 또는 기계 또는 인공지능 학습,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영향을 많이 줄 수 있을까, 그리고 인간의 창의적인 영역에도 이게 같이 융합되고 있구나라는 걸 소개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으로 들어가는데, 독서와 공학이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독서는 영어로 reading이라고도 하지만 그 영역에 있어서 동화책, 만화책, 위인전, 수필, 일기, 소설 등 다양하게 있다 해서 스토리북으로 일단 지칭한 노블, 소설이란 말도 있지만 스토리북의 개념으로 나블, 여기에 엔지니어링이 들어간 거예요. 엔지니어링은 공학이란 말로 뭔가 좀 더 발전적인 것, 더 나아지는 것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엔지니어링입니다. 그래서 노벨 엔지니어링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노벨 엔지니어링이란 미국 매사추세츠 보스턴 텁스 대학교에서 매년 방학 동안에 초중고 학생들이 로봇 활용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여기서 나온 걸로 여기에서는 학생들의 창의성과 문제 해결력을 키우기 위해서 공학적으로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노벨 엔지니어링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독서를 통해서 그걸로 문제 해결력 또는 창의적인 사고력을 더 키우려고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벨 엔지니어링은 문제점을 발견하고 또 공학적인 구조물을 만들어서 문제 해결력을 더 키우고 이야기를 재구성해가는 이러한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다시 정리하면요, 문제를 발견해서 그걸 해결하고 또 여기에 공학적인 구조물을
창작해가지고 해결을 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또 다시 그걸 적용한 다음에 이야기를 다시 재구성하는 이런 단계를 주로 거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가보면 이렇게 7단계로 가지는데요. 첫 번째는 책을 찾아서 여기 Picking a book, 책을 일단 한번 정리해가지고 어떤 그 전체적인 내용에 부합되는지 그 책을 이해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책에서 문제를 인식하는 겁니다. 문제를 발견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디자인해서 해결책,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해결책을 설계를 하고 거기에 창작물 만들기 과정, 여기에서 공학적인 요소가 지금 들어갑니다. 빌딩 나와 있죠. 공학적인 요소가 들어가서 이걸 넣었을 때 어떨까라는 피드백을 같이 전체적으로 발표하고 피드백도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까,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해결책이 있을까라고 상의를 한 다음에 다시 스토리를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렇게 7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노벨 엔지니어링이 주는 효과성, 도대체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노벨 엔지니어를 해야 될까? 첫 번째는요, 방금 말했듯이 문제 해결력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패러다임 간에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융합을 하잖아요. 융합을 하고 그러면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고, 이러한 과정이 창의적인 학습 과정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삐글삐글삐글 이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imagine 하면은 상상하다는 거예요. 상상해서 create, 만들고 play, 그거 가지고 한번 작동을 시켜보고 share, 공유한 다음에 reflect, 다시 적용시켜서 다시 재구성해보고 그런 다음에 또 상상하고 만들어보고 play, 같이 한번 구동을 시켜보고 공유를 한 다음에 다시 성찰해 가서 업그레이드하고 이러한 단계를 계속 하다 보니까 창의적인 학습 과정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노벨 엔지니어링 공식 웹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밝힌 장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 수업에도 도움이 되고요. 독서에 흥미를 못 느끼는 아이들이 아까 공학적인 요소 실제 만들어보고 손으로 이렇게 좀 구조물을 한번 설계해가지고 만들어보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흥미를 느끼게 되고요. 문제를 항상 발견해서 해결하니까 문제 해결력도 높아지고 공학적인 문제 해결력은 다른 교과와 또 융합시키는 효과도 있고요. 지금 현재 많이 필요한 팀워크라든지 의사소통, 공감하는 거, 창의력, 문제 해결력, 이런 21세기에 요구되는 기술들을 향상시킬 수 있고 이야기를 재구성하기 때문에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상상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결합되어서 여러 가지 장점들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7단계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이 노벨 엔지니어를 활용해서 Along Walk to Water, 녹음하는 아이들이라는 이 책을 적용을 시켜보면 첫 번째 단계에서는 책을 정성스럽게 정독으로 먼저 읽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서 어려운 점이 뭐가 있을까? 어떤 어려운 점이 있을까? 함께 느끼고 세 번째는 그 어려운 문제점을 어떻게 하면 발견할 수 있는지 해결 방법을 찾고요. 서로 발표하고 피드백을 통해서 개선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스토리를 재구성하는 거. 이런 단계로 엔지니어링 고각, 노벨 엔지니어링을 활용해서 수업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실제 적용하는 단계인데 제가 이제 이 책을 읽고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느꼈고요. 아직 적용은 안 했어요. 그렇지만 제가 지난 여름에 겨울방학이구나. 지난 겨울에 다른 이그레이드 학교와 연관해가지고 서로 책을 통해가지고 같이 공부했었던 것으로 학생들이 그 당시에 질문을 뽑아내고 또 이 질문을 통해서 그럼 어떻게 적용하면 좋겠는지 주로 평면적인 게 많아요. 공학적인 요소가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거는 나중에 추후에 더 한번 연구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이런 상황, 쌀바라는 주인공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어요. 전쟁으로 인해서 난민이 되고 부모님과 떨어지는 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 접했을 때 너는 어떤 것이 가장 후회스럽니? 이런 이야기를 한번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 학생들이 대답을 해봤습니다. 또 이런 질문도 있대요. 만약 너가 쌀바라면 어떻게 느낄 것인가?
그리고 쌀바의 가족들은 현재 어디에 있을까? 라는 질문을 이렇게 해서 각각의 학생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질문 도출하고 또 독서 후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체크리스트, 뭐 물이 부족한 지구 되살리기에서 포스터라든지 포스터 같은 거라든지 그리고 표 같은 것을 제작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봤고요. 주인공에게 시도 한번 써보고 실제 NGO 단체에 이런 내용을 홍보하는 그런 글을 좀 써보자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 독서 후 방안으로 또 표어, 포스터 그리기 이런 이야기도 넣었습니다. 그나마 이게 좀 공학적인 요소를 많이 넣어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도 나온 거잖아요. 라이프 스트로 이용하는 거. 이게 최대 1000리터 정도, 1000리터 정도의 물을 정수할 수 있는 휴대용 여과 장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개당 라이프 스트로가 $2라고 해서 가격이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2,500원 정도? 이 정도여서 전쟁이라든지 비상시에 쓸 수 있고 주인공인 쌀바와 대비해서 니아라는 주인공도 나오는데요. 이쪽에서는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남수단이 배경인데 물이 부족해서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있는 지역에 이걸 보급하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또 이 쌀바가 책의 주인공이 이동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지도 상태로 표시를 해봤고요. 포스터 세계 물의 날이 3월 20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포스터를 그리는 이런 활동으로 한 건데 실제로 적용 방안 부분은 조금 오늘 강의 내용에서는 약간 더 수정 보완이 필요합니다. 제가 여기다 넣었던 적용 방안은 학생들이 이 노벨 엔지니어링이라는 것을 학습하고 난 다음에 한 게 아니라 그냥 책을 읽고 독서를 읽고 그에 따른 액션 플랜으로 뭘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해서 1차적으로 한 거고요. 제가 또 다시 이 책을 읽었으니까 이 책을 바탕으로 노벨 엔지니어링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적용 방안을 다시 한번 추후에 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가지 질문을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우물 파는 아이들이라는 책을 읽고 공학적인 적용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두 번째, 독서와 인공지능을 연관시켜 볼 때 인공지능의 도움을 어느 부분에서 받을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인공지능 작가가 인간의 창조적인 영역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또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유를 한번 좀 같이 얘기를 해줘 보세요. 이런 질문 3가지를 남겨뒀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강의를 먼저 보시는 분들은 잠깐 멈추고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좀 여기 강의에 나와 있는 질문을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물 파는 아이들이라는 책을 읽지 않아서 대답하기가 힘들다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간단한 거는 유튜브에 우물 파는 아이들, 남수단 아이들인데 우물을 가지고 서로 부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또 실제 전쟁이 일어나서 난민이 되어서 그 힘들어하는 그런 과정들에 대한 스토리인데 잠깐 보시고 이야기를 해도 되고요. 아니면 제가 간단히 소개한 걸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오늘 독서와 공학과의 만남이라는 내용으로 강의를 하였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좀 어려우셨다고요? 네. 어려우셨겠지만 그래도 한번 좀 알아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오늘 강의를 맡은 울랄라 울트라러닝 라이프 러너 공격적인 평생 학습자 김미숙입니다. 감사합니다.